이재명 대표가 피습 뒤에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것을 두고 의료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응급의료체계를 벗어난 예외적 특혜라는 비판과 또는 제1야당 대표면 그 의전서열에 걸맞은 조치다라는 반론이 맞섭니다. 이런 새로운 의견도 있구나. 그리고 요거는 사회적으로 좀 숙제거리를 던져준 거다라는 입장을 저희도 공감을 해서 저희끼리 이렇게 말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전문가, 우리나라에서 응급의학하면 손꼽히는 분을 모시고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현 교수님 제가 좀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지금 대한재난의학회 회장을 맡고 계시고요.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을 지내셨고 또 대한외상학회 회장을 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가 외상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그리고 응급의료체계 등등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이 의료계 논쟁에 대해서 조금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고전에요. 지금 온라인에서 GM님이 이재명 대표 테러 자상이라고 해야 하는데 왜 열상이라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전적 해석으로도 부합되지 않는 용어인데 배인 것과 찔린 게 다른 것이거든요. 요거 용어부터 좀 정리를 해주세요. 자상입니까? 열상입니까? 한간에는 119 구급대원이 초반에 이제 언론에 알릴 때 이제 뭐 열상이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잘못 알려졌다 이런 말도 있고요. 일단 이강현 교수님 보시기에는 자상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것으로는 자상이 맞습니다. 아, 그렇군. 자상이 맞군요. 근데 뭐 자상 열상 물론 열상이 좀 뭐 가벼운 부상이라고 보이기도 한데 통념적으로는 근데 어쨌든 자상으로 보는 게 맞다. 이게 지금 교수님 보시기엔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의료계 논쟁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옮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서울대병원이니까 제일 잘하는 애들은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 국가의 뭐 요인이라면 요인이니까 옮긴 것인지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요거 뒤에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먼저 이재명 대표가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가 아닌 서울대병원으로 닥터 헬기를 타고 간 것 부적절합니까? 우선 그 닥터 헬기가 아니고요. 네. 119 소방 헬기입니다. 아, 그죠. 119 소방 헬기. 진정해드리고 전국에 17개 권역외상센터가 지금 2014년도부터 지정이 돼 있고 예. 그중에 이제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그 중에 하나고 전국에서 아마 가장 큰 시설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증 외상 처치는 권역외상센터가 전문적으로 처치를 할 수가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다친 다음 1시간 이내 수술장까지 들어가는 우리가 보통 골든아워, 골든타임 그거를 지켜야만 생존율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 중증 외상은 권역외상센터로 빨리 가서 치료받는 것이 생존율을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본 사례에서는 지금 권역외상센터에서 치료받는 것이 또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산대 권역외상센터에서 그냥 끝까지 치료를 받았어도 되는 사안이었다라고 의학적으로 판단하시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그리고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가 정부에서 손꼽히는 큰 규모인 것도 맞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또 다른 이제 뭐 특혜란 용어가 조금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민감하긴 하지만 그래도 일부 의료진들이 그걸 또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요 용어를 써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서울로 옮긴 거예요. 일반 환자였다면, 일반 시민이었다면 불가능한 겁니까? 그 권역외상센터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데 그 환자나 보호자가 요구한다고 해서 이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를 받아들여지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아, 일반적인 이유로는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조금 더 나아가서 요게 특혜라고도 볼 수 있습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여기서 논점은 일반인으로서는 이제 일어날 수 없는데, 네. 우리가 야당 대표면은 이 국가 의전서열로 이제 7위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어떤 그런 이송 응급 상황에 있어서 이송 프로토콜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고려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요, 일반적인 경우에 환자 가족이 원한다. 그리고 또 환자 가족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등등의 이유 등으로 뭐 환자 가족이 원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 부산에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권역외상센터가 있으니까요. 서울로 이송을 할 수는 있습니까? 그렇게 가능은 한 겁니까? 아니면 100% 불가능한 겁니까? 할 수는 있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네.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거절을 한다. 그런 네. 경우에는 이제 강제로 수술을 할 수는 없겠죠. 예. 하지만 이제 외상센터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는데 환자나 가족들이 이송을 원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합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헬기를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할 수는 없다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잘 안 들렸습니다. 일반적인 그런 이 환자들의 경우라면은 아마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이 대표의 부상 정도에 비춰볼 때요. 지금 언론에 어제 이제 민주당 그러니까 의사 출신의 민주당 그 당직자도 언론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 대표의 부상 정도에 비춰볼 때 부산대 병원에서의 치료와 서울대 병원에서의 치료 질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치료의 질적 차이는 결국은 객관화할 수 있는 그런 이 예후에 대한 결과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비교를 할 수 있는데 네. 사실은 그 병원에 대한 그런 이 경정맥 손상에 대한 예후에 대한 그런 결과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네. 특별히 어느 병원이 더 질적으로 낫다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처음에 이제 교수님께서 부산대 병원 권역 외상 센터가 전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권역 외상 센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에 비춰보면 부산대 병원 권역 외상 센터에서 의료적으로만 보면요, 뭐 서열이나 뭐 민주당 대표다 이런 걸 떠나서 의료적으로만 보면 치료하는 데는 부산대 병원 권역 외상 센터에서 하는 게 아무런 문제는 없었겠네요. 그 모든 중증 외상은 권역 외상 센터에서 대부분 치료를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게 갖추어져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치료가 안 돼서 이송한다 이런 것은 이제 권역 외상 센터의 취지에도 맞지도 않고 당연히 이제 권역 외상 센터에서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요. 저는 정말 일반 그냥 시민의 눈높이 정도의 의료 지식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안을 보면서 정말 부산 시민분들께 죄송합니다만 부산보다는 서울이 잘하겠지. 그래서 옮긴 거 아니야? 라는 질문에는 뭐라고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또 어떤 이 막연한 그런 서울이 좋을 것이다. 예. 이래서 소위 서울의 유명 병원으로 외상뿐만 아니라 이런 특히 이제 암 이런 것도 많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울로 의료 집중화를 통해서 지방 의료가 더 어렵게 되고 의료인들이 서울로 집중하게 되고 특히 뭐 일부 지금 산모나 이런 소아 영역, 치료 영역 또 이런 영역에서는 지방의 어떤 그런 소멸로 이루어질 수 있죠. 네. 또 그렇게 지금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데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런 현상은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렇지만 이미 이제 전국에 17개 중증 권역 외상 센터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현실적으로 이제 여러 어려움들은 있겠습니다만 이 지방에 대한 그런 최소한 필수 의료에 대한 네. 그런 부분들은 이 지방에서 어떤 필수 의료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만들어져 외상 영역은 이제 지정이 돼 있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 활성화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교수님께서도 인터뷰에 응해주신 것도 그리고 또 의료계에서 논쟁이 이 정치적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이 사안을 바라볼 때 지방 의료에 대한 좀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다는 게 걱정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이게 지방에서 충분히 의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로 이제 집중하게 되면은 지방 의료 소멸도 문제고 또 네. 이 소비자 입장, 환자분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또 교통비나 여러 다른 비용들을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특히 그리고 이 필수 의료라는 것은 시간을 다투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필수 의료 부분들은 반드시 지방 내에서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필수 의료 체계를 갖추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외상은 당연히 지금 그렇게 갖춰져 있고 네. 그렇게 또 일반 국민들이 믿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고 그런 측면들이 이제 강조되어야만이 네. 실제로 우리가 생존율을 높일 수가 있고 제대로 제 시간에 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예. 지금 유튜브에 순둥이님께서요.
가족이 있는 데서 치료를 받아야지 그 먼데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해석을 해보면 이재명 대표 가족은 다 서울이나 경기도에 있으니까 그래서 옮겼다는 게 일부 민주당에서 설명도 있었거든요. 가족이 있는 곳이니까 서울로 옮겼다. 근데 그 말은 그러면 의료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거네요, 지금은. 뭐 그렇게 가족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네. 실질적으로 그것 때문에 이제 옮기는 부분들도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좀 중증인 경우는 이제 이송하다가 더 위험해질 수 있는 경우 또 그리고 뭐 하여간 그런 필수적인 그런 중증 상황에서는 네. 바로 치료받는 것이 생명의 생존율을 높이는 그런 일반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마지막으로요. 지방 의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좀 키우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라는 의료진들의 목소리가 많아서 요걸 좀 근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인식이 그렇든 아니면 실제로 뭐 부산 같은 경우는 상황이 낫지만 또 지방 소도시나 그런 병원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열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방 의료 인식 개선도 그렇고 실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 가장 먼저 시급히 해결돼야 될 게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중증 외상 포함해서 필수 의료에 대한 부분들은 지방에서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필수 의료 지방 책임제를 다할 수 있는 의료 체계를 갖춰야 되겠습니다. 지금 네. 지방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인력 문제, 의료 인력 문제 또 그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해결을 해야만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중증 외상이나 이런 필수 의료는 시간이 곧 생명의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 시간이 생명인데 많은 시간을 허비해서 이런 다른 지역까지 옮기고 그 사이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네. 장애를 크게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방에서 필수 의료를 책임지는 체계를 갖춰져 있고 네. 갖춰져야 되고 중증 외상 센터가 이제 그 하나의 그 사례로 전국에 17개 예. 중증 외상 센터가 지정이 되어 있고 네. 지금 이 실질적인 그런 중증 외상을 지역에서 책임을 지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있다고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인력 문제가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될 문제겠네요. 예, 인력이 이제 제일 큰 부분이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이 같이 이 책임을 지고 지역 네. 필수 의료를 구축하기 위해서 정부 또 민간 병원 이런 시민들 같이 노력해서 그런 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강현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응급의학교실 교수님과 한번 살펴봤습니다. 교수님 아침 일찍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찍 교수님께서 또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희가 다시 요 기사를 좀 띄워볼게요. 응급의료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다, 아니다, 야당 대표 중요성을 고려한 일이다. 요거를 이런 논쟁을 떠나서 아까 지금 이강현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제 부산대병원 정도면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그 상황에 다친 정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는 부산대병원에서 그냥 수술을 받는 것이 맞고 서울로 이송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실 흔한 일은 아니다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요게 어떤 뭐 특혜다 아니다 요렇게 좀 번지는 것보다는 저는 아까 마지막에 어쩌는 거 그러니까 지금 지방 의료 현실에 대해서 오히려 너무 좀 편견을 강화하는 거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는 것은 아닌지 또는 실제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 의료 인력 문제 등등 빨리 해결돼야 할 부분은 또 해결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건전한 토론이 정치적인 또 어떤 스케시비 이런 걸로 번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